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요,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에도 데일리 연는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장 후반 달러의 강세폭이 축소가 됐고 증시도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증시의 모든 것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천명입니다. 지난주 그죠?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도착해서 일단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좀 상당히 안 좋죠. 거기 좋은 선물을 던져주고 갔고.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고 그죠? 우리나라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인데 지금 지속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3개월 연속 금리 동결, 한국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에요. 거기다 월드뱅크나 또 IMF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거의 2%대 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은 한 5%까지 가능하다고 예견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또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이번 주 그죠? 24일 새벽 4시죠? 11월 FMC 의사록 이제 공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오전에 또 금통위 금리 발표가 있고 이래저래 이번 목요일인 거죠? 중요한 날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 이어져서 11월 또 깔끔하게 또 마무리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11월 FOMC 의사는 오늘 좀 사전 좀 체크해 볼 것들 체크해 보면서 어떤 증시 방향을 미리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의 여러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샵 0582번으로 천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의 흐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주요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데일리 총재가 연준의 과도한 긴축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국제금리 숨고르기 속에 강보 합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증산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유로FX는 로이터 통신이 유로존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주요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또 이번 주 목요일 새벽 4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만큼 한번 프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마스터님? 일단은 매파적 발언의 연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흔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월 FOMC 회가 끝나고 나서 여는 관계자들이 거의 유사하게 매파적 발언을 계속 시장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했죠. 그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만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보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FOMC 회의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연설에서 파월 의장에서
대략적인 내용은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만 체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프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저 제일 중요한 게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그죠? 자, 어디까지 상단 금리, 최종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가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항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점도표를 한번 잠깐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9월 FMC 때 그죠? 2020년 말까지 그죠? 2021년 말까지 거의 어떻습니까 상황이? 4.5%가 가장 지배적이었어요. 그죠?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2023년 그죠? 이거 2022년에 잘못 얘기했네요. 잠깐만요. 자, 네. 2020년 4.5%가 거의 지배적이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2003년이 상단이 이제 5%대, 4.7에서 5%대 정도가 형성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뭐 파월이 얘기를 했죠. 일단 12월에 가서 0.5로 올려놓고 일단 차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가 일단 9월 점도에서 방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12월 제 금리 인상은 뭐 0.5%, 현재 4%죠. 0.5%, 빅스텝이 거의 확실시해 보이고요. 뭐 일부 총재들은 뭐 0.75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근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될 게 2023년 최소 5% 이상 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얼마까지 올리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월까지는 뭐 별 변화가 없을 것 같고 향후 내년 2023년에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점도표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세 가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예요. 금리 인상 속도. 자, 금리 인상 속도라는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위, 그죠? 자, 지금 6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 총 4차례에서 엄청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어요. 자, 12월에는 한 번은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죠? 뭐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감소를 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연준이 예상치도 못한 어떤 상황들이 돌발 변수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올려놓고 12월에 좀 보면서 어떤 속도에 대한 범위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이건 완전 피보다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때문에 시장들이 계속 이제 월가에서 뭐 인플레이션 저점을 통과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재차 강조를 시청자분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파월 의장이나 일부 이제 연은 관계자들이 2%대까지 도달할 때까지 무조건 가겠다. 강도 있는 어떤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연은 총재, 일부 연은 총재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무조건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가속 페달을 밟다 보면 예상치도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는 궤도입니다. 궤도. 자,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궤도. 궤도가 연준이 바라는 대로 방향 속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연준 총재도 그렇게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이런 이제 그래프가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아까부터 4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밟았어요. 그의 근거는 그겁니다. 무조건. 자, 4번의 자이언트 이게 후행성이죠. 후행성. 그죠? 바로 발표한 데서 어떤 이제 이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토가 긴축을 했던 누적된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12월에 이제 0.5를 가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11월에 그 얘기했죠. 대차 대접 축소, QT, 긴축을 좀 더 속도를 빠르게 당기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긴축을 한다는 것도 뭡니까? 이것도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이걸 동시에 다발적으로 긴급하게 어떤 빠르게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어떡습니까?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겠죠.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연준만의 어떤 공식이 있겠지만 어떤 여론, 그죠? 어떤 시장의 어떤 형성에 대한 그런 상황들도 전혀 고려는 안 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정책을 지금 피우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러 총재가 7%까지 얘기를 해요. 7%.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표를 보시면은 자, 실질적으로 이제 긴축까지 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효과는 6%대 현재 금리가 6%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일부 총재들이 거의 7%대 근처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0.7%, 7.5%, 대차 동시에 강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금리는 거의 6%대 지금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출, 부동산 대출 금리는 아무래도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궤도를 가면서 스무스하게 가면서 어떤 정책을 펴 나가겠다. 속도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봐야 될 게 이제 그 내년에 그럼 도대체 금리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가 그 속도 범위,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죠? 자, 내년에 2월 달, 3월 달, 2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2월 1일 날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이때도 올리겠죠. 올리게 되면 아마도 0.2에서 0.50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한 번에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3월까지 한 번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럼 0.25로 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5%대. 그래서 최소 5%에서 5.25는 최종 상당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는 총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시장에 지금 바라보는 어떤, 그죠? 상황들이, 그죠? 거의 지금 유사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모든 게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 궤도가 연준이 원하는 어떤 궤도로 갔을 가정하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둔화를 시킨다는 얘기지. 만약에 돌발 변수, 인플레이션 어떤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금리 인상을 뭐 속도를 조절하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안 가겠죠. 빅 스텝이 안 갈 테고. 그럼 0.25로 베이스 스텝을 더 몇 번은 더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자, 그 상황은 아무래도 이제 12월. 자, 11월 말에 그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PCE 발표가 있고 또 12월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한번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속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다. 그렇게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당분간 피벗은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11월 FOMC 회의 기자회견 때 첫 서두에 그죠? 상당히 이제 뭐 비둘기 뭐 이제 속도 조절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제 파월이 꺼내면서 이제 한 기자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지금 뭐 증시 오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파월이 화들짝 놀랐죠. 우리 내가 생각했던 우드하고는 전혀 아닌데 이게 올리고 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언짢아하는 표정을 역력히 보였어요. 우리는 전혀 그거 없어. 피벗 없고 무조건 갈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발언하면서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또 연출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피벗을 없다라는 걸 여기 여러 가지로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최종 금리, 그죠? How high, 그죠? 얼만큼 올리겠느냐, 그죠? 그다음 how long, 그죠? 얼만큼 지속되게 가겠느냐가 이제 여기서 바라볼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려서 적어도 내년 3분기까지는 상당 기간 그러니까 금리를 좀 더 이상 낮게 올리는 가운데서 상당히 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파월 의장의 얘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자, 얼만큼 높게 가겠느냐. 그거는 아까 변수가 없다면, 어떤 궤도에 벗어나지 않고 연준이 바라보는 궤도로 가준다면, 그죠? 분명히 어떻습니까? 최종 금리에 어떤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확인해야 될 건 올 12월, 내년 2월까지는 적어도 확인해야 정확한 최저 금리에 어떤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연준 이제 파월 의장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자,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를 너무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매번 그죠. 일단
자이언트 6월 달에 들고 7월 달에 들고 9월 달에 들고 11월 달에 들었어요. 그죠? 뭔가 이제 긴축 중단에 대한 뭐 어떤 자꾸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자, 연준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나라 하는 뭡니까? 물가 안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중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너무 증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연준이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갈 길이 아직도 먼데 자꾸 이제 뭐 어떤 연준의 역할을 자꾸 이제 상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파월 연준 위원들도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일단 긴축 중단 없다. 거기다 일단 이번에는 확실하게 못을 받고 가자. 7월 같은 사태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자, 70년대, 80년대를 재현하지 않겠다는 분명히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자, 그때 이제 몇 번 스텝앤고를 했죠. 뭐 금리를 올렸다가 관망했다가 지켜봤다면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어,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그래서 파월도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과소하게 긴축합니다. 과대하게, 그죠? 좀 크게 일단 긴축을 해놓고 그러면서 어떤 룸을 가져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죠. 뭐 찔끔찔끔 올려가지고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보다 과도하게 가면서 어떤 정책을 보겠다. 그렇게 좀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표 잠깐 저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차트를 보시면은 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6, 7월 그죠? 요때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피벗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 8월 한 11일까지 상승장이 상당히 연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8월 20일 파월 이제 발언하면서 하락장이 계속 계단식 하락장이 연출이 됐죠. 지금 이제는 거의 이게 그때가 거의 그죠? 한 20일 정도, 근 한 달 가까이 정도 상당히 이 장이 상승장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는 연준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도 요때하고, 그죠? 자, 요때하고, 이때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상황이. 그죠? 상황이 비슷하나 그렇게 짧게 끝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금 현재 상승으로, 약상승으로 하고 있는데, 4거래일째 하락장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도 어떤 변곡점이 발생을 했잖아요. 여기도 변곡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주는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뭐 추수감사절 때문에 연휴가 길죠. 내일까지밖에 이제 어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방향이 이번 주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오진 않을 거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 그죠? 기간이 상당히 짧게 끝났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확히 상황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바라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가장 큰 내용이에요. 그죠? 자, 결론은 뭐냐면 파월 의장이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근거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야,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죠? 아직도 3.7%의 실업률. 상당히 견고하죠. 그죠? 그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하락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단, 지금 뭐 7.7% 정도인데, 뭐 뒤에 소주성까지 뭐는 얘기를 안 하니까 7.7%인데, 자, 그게 많이 내려온 건가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많이 내려왔다면은, 그죠? 6, 7월에 베어마켓 랠리 한 달 가까이에 대한 상승장이 연출이 돼야지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다. 강도 높은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어떤 베어마켓 랠리 기간이 상당 기간 짧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이제 하락 증거 한 번 보고 그걸 결정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여전히 높은 이제 근원물 CPI예요. 근원물 PC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개선이 전혀 된 게 없습니다. 자, 근원 CPI는 뭡니까? 우리 시청자분 다 아시다시피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뺀 가격이에요. 그걸 뺐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CPI가 여전히 뭐 높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어떤 하락 증거가 없다는 두 번째 요소가 될 거다.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정할 리스크가 아직도 현존해 있어요. 지금 아직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언제든지 유가가 한번 또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오펙 플러스의 뭐 감산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제 언제든지 해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해제가 되면 해제가 되는 것과 동시에 저번에 해제가 되는 동시에 어떻습니까? 유가가 갑자기 또 곤두박질 치면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지정 리스크가 상당히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유통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뭐 중국이 지난 십몇 년 동안 그죠? 전 세계 유통을 많이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인플레이션을 거의 인플레이션이 없이 거의 0%대 이제 어떤 금리 정책을 펴오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윤택하게 살아왔죠. 근데 중국의 어떤 봉쇄 조치나 유통망에 대한 흔들림,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품귀 현상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품귀 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그죠?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계속 고물가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몇 달 전까지만 하면 6월, 7월 달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한참 대두가 됐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얘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느 강도가 어느 정도 이제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 이거 파우르 장도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파월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아직 이 인플레이션 개선에 대한 어떤 이 시장에 대한 신호들이 전혀 지금 보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에 몇 번을 또 금리 인상을 속도를 계속 이어나갈지는 아직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봐야 될 어떤 숫자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짧은 기간에 어떤 속도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을 제가 바라봤고요. 어떻게 됐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뭐 추수감사절 또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그죠? 그렇게 시장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24일 새벽에 4시 그때 어떤 결과치를 보면서 다음 주에 시장에 변화가 오겠죠. 어떻게 됐든 결론적으로 아직은 상승을 논하기는 이르다. 베어 마켓 랠리는 이제는 재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힘들겠지만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 1년 뭐 짧으면 길면 1년 짧으면 뭐 2분기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 대신 언제든지 그죠. 시장은 개선할 여지.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조금만 더 힘든 시장 견디시고 활기차게 또 11월을 마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리 보는 FOMC 의사록 리뷰, 프리뷰와 함께 앞으로 시장까지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장 환경 속에서 든든한 투자 이어가고 싶다 하시거나 아니면 또 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개장 전에 주요 상품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번 나스닥에서는 항상 드리는 말씀. 자, 일봉을 먼저 항상 체크를 하시고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잡고 가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모든 게 투자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순서를 망각하면 어떡합니까?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보기 때문에 네. 일봉을 먼저 체크해라. 네. 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이평선 보시면 이제 맨 위에가 240일 있고 아래가 120일 이평선이 있어요. 자 이제 장기 이평선에서 계속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그죠? 그러면서 지금 하단에 이제 60일 이평선이 또 지지를 하고 있는 형보. 그래서 일목균형표상 지금 이제 구름대, 음봉 구름대 이제 중간에 머물러 있어요. 이때가 상당히 어떤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승고르기 자기라고 봐야 되죠. 아무래도. 그죠?
자, 이번 주가 또 그런 게 또 연속이 되고, 그죠? 근데 이제 요때만 해도 CPI가 발표했는데 상당히 시장에 반응을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내려왔고, 달러 인세도 많이 내려왔으나, 다시 이제 거의 지금 106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부터, 그죠? 107을 거의 안착을 했어요. 안착. 이 안착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안착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달러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지수하고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일 때 여기가 만약에 이번 주는 방향성이 안 나오겠지만 제가 항상 말해요. 추세선은 MACD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RSI는 현재 어떻습니까? 추세가 지금 음봉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 그죠? 나와 있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MACD. MACD는 아직 추세는 안 바뀌었습니다. MACD는 아직 추세는 안 바뀌었는데, 자, MACD가 뭐 추세가 바뀌어서 음봉이 나와준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시장은 한번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근데 이제 봐야 될 시그널은 이제 여기 밑에가 2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20일 이평선이 돌파를 해주느냐.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돌파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왜냐면 지금 거의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 어제보다 지금 더 없더라고요. 내일은 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내년에, 다음 주에 이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하락장에 갈지, 상승장으로 갈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보합권으로 일단 이 62평선을 강하게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매매를 좀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분봉 볼게요. 제가 5분봉,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데일리 매매할 때 5분봉으로 활용을 하니까 그것도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항상 안 보이니까. 데일리 매매는 5분봉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투자를 했던 시간대가 이제 9시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한 12시 정도가 있었어요. 12시 정도. 자, 요때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리얼 데이터를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뉴스 시야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리얼한 데이터를 보지 않고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는 상당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리얼한 데이터가 뭐냐면 얘가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어느 정도 리얼하게 신빙성 있게, 신뢰성 있게 보일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단 달러 인덱스를 예의주시해라. 자, 달러 인덱스 도대체 어떻게 봐야 돼? 모르겠다. 그럼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 들어오시면 쉽게 누구보다 쉽게 볼 수 있게, 뭐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 일단 상승으로 올라갔어요. 상승으로 올라갔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죠. 그죠? 상승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어떤 3박자가 맞아 떨어졌느냐. 자, 기본적으로 RSI가 제가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RSI가 빨간 게 이제 매수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딱 체크포인트 맞았어요.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 MACD예요. 아, 요것도 상방으로 나왔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자, 상방의 신호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 빨강의 골든 크로스예요. 자, 각도가 중요하죠. 35도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신호가 정확히 좀 신뢰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두 매도 다 맞았어요. 자, 이제 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이제 이평선, 이동평균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골든 크로스, 이제 매수로 갈 때는 5일 이평선이 제일 하단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단에 있는데 이제 하단에 있죠. 그래서 바로 위에 20일 이평선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거는 순서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1, 2, 3, 3박자가 다 맞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제일 안정적으로 매매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미련 없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죠? 단 리얼한 시향이 맞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 아니죠. 저는 맞았으니까 들어가서 수익을 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던 10시, 9시 정도의 상황이었고, 자, 12시 반 정도가 됐네요. 그죠? 12시 반 정도. 자, 이 상태는 제가 두 가지를 판단했어요. 여기 쌍봉이 나왔죠, 쌍봉. 쌍봉이 나오면서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리고 여기다 달러 인덱스가 어땠어요? 달러 인덱스 좀 좋게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그럼 이제 지수는 반대로 하락으로 가죠. 그래서 수익을 또 내는 그런 상황을 냈어요. 왜냐면 데드 크로스, 여기 뭐 RSI, MACD, 그죠? 음봉이 정확히 나와줬고. 근데 여기서 좀 횡보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거의 한 40, 50분 횡보를 했는데, 자, 이거 횡보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동평균선이 기간이 길면 긴 거를 캔들이 만나게 되면요. 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저항을 받아서 어떻게든 안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저항의 시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간대, 또 이번 주가 이제 아까 봤을 때 추수감사절이다 보니 없었습니까? 어떤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저항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죠? 길어도 어떻게 뭐 그렇게 변동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고, 그래서 근거는 또 뭐냐면, MACD가 그죠? 상승으로 갈 수 어떤 시그널이 안 났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첫 번째 냈고 두 번째 냈다. 나스닥 때 이렇게 수익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미장이 열릴 때 그죠? 그때 투자하시는 것도 뭐 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변동폭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은 그죠? 잘못 들어가면 증인 시간만 많이 뺏기고 안정적인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일단 심적으로 불안감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시간대별로 체크하면서 매번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근데 일정한 시간들이 있어요. 일정한 시간들. 그것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일단 이 투자라는 건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요.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하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또 미장이 열리는 시간에도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나스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5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5일은 참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 좀 신세대를 깜놀을 했는데,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얘기를 했죠. 50만 배럴을 오펙 플러스가 증산할 계획이 있다.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뭐 늦게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 6%가 빠진 거예요, 어제. 그 연저점을 깨버린 거죠. 연저점. 어제 살짝 했다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 아까 우리 이제 헤드라인 뉴스 나왔듯이 결국엔 사실 무근이다. 사우디 장관, 에너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참 이게 5일이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 6%에서 거의 6%대를 다시 원복하고 0%가 된 거 아니에요. 이건 웬만한 투자 이제 견디기 힘듭니다. 견디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걸 보여줘요. 첫 번째는 뭐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론상입니다. 이론은 현실하고 다르지만 이론상으로 보면 달러 강세가 다시 된다는 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유가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럼 달러 강세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경기 침체를 일단 인정하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이제 사례를 보면 7월, 8월, 9월 달 사례를 보면 일단 경기 침체가 일단 온다는 시그널이 오면 유가는 바로 이제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아요. 네? 거기다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 그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다행이죠. 가뜩이나 지금 뭐 기름 한 방 안 나는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막 유가가 뛰면은 상당히 당황스럽죠. 물론 바로 반영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건 이제 경유죠, 경유. 경유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200원 뭐 휘발유 대비해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지금 그죠? 2, 3개월 연속 정도 계속 휘발유보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뭐 20원 차이도 아니고 200원 넘는, 뭐 많게는 300원 차이 나는 동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유럽에서 아무래도 그죠? 휘발유보다 이제 경유가 좀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장 돌리고 어떻게든 뭐 에너지원을 발생을 하려니까 좀 싼 경유를 좀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이것도 안정이 돼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4월 달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무래도 연말도 한 $80 정도에서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예견이 돼서 다행이고, 제가 보기에는 12월까지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80, $75 그 사이에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12월을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상승으로 가는 것보다는 하락으로 가는 게 오늘 유리해 보인다. 그렇게 오전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여기 보면 참 매매하기 힘듭니다. 이거 뭐 차트가 정신이 없어요. 뭐 장대 음봉, 장대 안봉, 이건 웬만한 사람이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팁을 좀 드리자면, 자, 제 기법을 해도 수익은 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보완을 하자면
자, 일목균형표상 지금 이 양봉 하단 구름대가 있죠. 여기서 지지를 지금 해줬어요. 그죠? 8시에도 그렇고, 8시에도 그렇고, 10시에도 그래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시간이라서, 이때는 제가 이제 뭐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요 오전에 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팁을 여러분들 잘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양봉 구름대 하단, 상단에서 어떤 지지 여부, 돌파 여부를 좀, 5분 한 두세 번 보시면 확인하시고, 뭐, 고점 매도, 저점 매도를 가져가시는 게 지금 원유를, 그러니까 오일을 투자하는데 가장 좋은 어떤 투자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밑에 있는 거 MACD 뭐 RSI, MACD 갖고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뭐 지금 보시다 당과 이런 상황이 상당히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호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점 매수, 어쩜 고점 매도 전략을 당분간 어떤 이벤트가 없지 않는 이상은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대신 항상 주의할 점, 그죠? 원유 재고 발표 매주 목요일 새벽 0시 30분에 하죠. 그것만 피하시고, 그죠? 저 어떤 피하시고 어떤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이걸 하고요. 다음은 이제 골드. 그죠? 자, 골드가 요즘에 참 재밌습니다. 가장 정직한 상품인 것 같아요. 가장 정직. 왜냐하면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상품이 이 골드예요, 골드. 그죠? 그래서 정말 달러 인덱스만 봐도요, 골드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차트 필요 없습니다. 자, 차트 필요 없고 골드만 보고 매매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효자 상품이다. 그죠? 초보자도 그죠? 할 수 있는 뭐 해린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해린이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혹시 주식을 지금 하시는 우리 시청자 분 중에서 야, 나도 해외 선물 한번 해보겠다 라는 분이 혹시 계시면은 여러 상품이 있겠지만 골드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골드를 가지고 한번 수익을 저하고 함께 내보시면 상당히 유익한 지금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골드 가지고 안정적으로 그죠?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현재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결국엔 달러 강세로 인해서 그죠? 4거래일째 이제 하락장이 연출이 돼요. 나스닥하고 동일합니다. 그 위에 보시면 똑같죠. 그죠? 아까 나스닥도 242평선이 상단에 있었고 120평선이 하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아마 이 122평선 안에서 박스권을 계속 걸치면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그죠? 일단 여기 이제 음봉 구름대 상단 한번 타치해주고 여기서 지금 이제 MACD나 RSI나 MACD는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가 바뀌었어요.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추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구름대는 하방 구름대가 아직은 선행 스팬에서 아직 하방 구름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제 음봉으로 다시 한번 나와준다면, 그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연저점이 1618인데 요 근저까지도 다시 한번 또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아마 이제 12월에 그죠? 어떤 이제 변수들이 생겨서 그때 아마 턴 포인트 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봉상 항상 체크를 해보시고 이평선의 지지적으로 확인하시고 장기적으로 상방보다는 하방의 어떤 투자자를 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유익한 또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분 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정직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죠? 자, 9시. 미장이 8시 열렸는데 거의 뭐 움직임이 없다가 자, 미장이 열릴 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아무래도 조금 힘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이제 유로하고 파운드가 상당히 힘을 좀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금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RSI, MACD 똑같이 골든 크로스 나와줬고 이평선도 골든 크로스 3박자가 다 맞아주면서 수익을 계속 냈었어요. 그래서 한 10시 반 정도, 그죠? 이 정도에서 뭐 끊으신 분도 계시고, 뭐 이 정도에서 끊으신 분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제 기법 가지고 활용하시고 달러 인덱스를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는데 전혀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제가 좋은 건 뭐냐, 이번 주 있죠. 어떻게든 내일 한번 하루가 더 남았잖아요. 그죠? 내일 하루 더 남았는데 가장 안전빵은 뭐냐면 분명히 고점을 한번 확인하러 한번 올 거예요. 분명히 고점을 한번 하러 옵니다. 그럼 고점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달러 강세가 일단 107이 안착이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107이 밀려가 106이 온다. 그럼 금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일단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주요 상품들 역시도 오늘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상품들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일봉봉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개장 전에는 강보합권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개장 직후에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실렸지만 계속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0.3%에서 11,625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거래일에는 80달러 밑으로 크게 떨어졌었던 유가가 증산 여부를 놓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는 계속해서 레벨을 좀 낮춰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1.4%대 상승한 배럴당 81달러 선 지켜내면서 현재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골드는 달러가 다시 주춤하면서 힘을 얻었는데요. 개장 시간이 다가올수록 레벨을 낮추기는 했지만 플러스권에서 잘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 현재는 0.26% 오른 온스당 1,74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까지 유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 최근 달러 약세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었던 유로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페리티를 잘 유지해주면서 오늘은 0.19% 상승한 1.02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럼 차근차근 나스닥부터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7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3.79%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매도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아까 이제 복귀를 하면서 드린 말씀이 달러 인덱스가 107을 안착을 하면은 상승으로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힌트를 해서 오늘 이제 많이 이제 보합권은 맞아요, 오늘. 그래서 많이 하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오늘 약 보합으로 해서 약 하락으로 오늘 마감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복귀에도 말씀드린 여전히 60일 이평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7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108까지 근접까지 가면은 그죠?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한번 5거래일 연속 하락을 연출할 수 있는 상당히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 방향성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121 이평선 또 240 이평선에서 이제 장기 이평선에서 계속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제 기법상 보시면 자 일단 RSI가 지금 음봉이 나왔죠. 일단 그 다음에 일단은 어떤 이 각도는 꺾이지 않았는데 제가 밑에 보시면 이제 RSI, MACD를 보시면 일단 확실하게 데드 크로스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각도가 그죠? 45도 가까이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면서 자 다음에 이제 캔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자 다음 캔들에서 한 번만 더 꺾여준다면 그죠? 여기 120이라고 240을 돌파를 하면서 하방으로 내려올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평선도 지금 어떻습니까?
좀 이 5일 이평선이 일단 밑에 다 장기평이 다 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항이 상당히 심해요. 그죠? 그러니까 20이평선 단돌이 있으면 바로 내려왔을 텐데 이제 너무나도 이제 장기 이평선이 밑에 있다 보니까 저항 때문에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제 내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이제 3일밖에 매매를 못하고 오늘도 지금 이 거래량이 상당히 적어요. 이 시간에 이 정도 거래량이면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저 시청자분들 투자를 한번 하시겠다 그러면은 한번 고점 근처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630, 11,630 라인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5분봉 한 두세 번은 보셔야 돼요. 1분봉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5분봉 한 두 번까지는 좀 보시고 거기서 강하게 지지, 이제 저항을 좀 받아준다면, 그죠? 거기에서 짧게 어떤 수익 전략을 좀 가져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나스닥 당일은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5일에 대한 투자 스탠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럴당 90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를 들어주셨네요.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자, 저는 오늘 아까 복귀할 때 이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냥 나온 낭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혀 사실 무근의 얘기를 그냥 꺼냈을 일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역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80달러, 지금 현재 80달러 한 후반대에 와 있는데, 오늘도 뭐 이것도 동일합니다.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 상승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 너무나도 많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은 한 1달러, 2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물론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5일이평 저항을 받고 있는데 뭐 아직은 추세는 정확히 아직은 하방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 상승으로 오늘 어제에 대한 거를 좀 만회를 하면서 오늘 약 상승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전체적 그림은 하방입니다. 그림은 하방인데 오늘을 봤을 때는 상방으로 일단 갈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자리값을 좀 드리자면 자, 이것도 그저 이게 미장이 열리고 나서 그죠? 미장이 열리고 나서 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8040 정도, 그죠? 8040. 8040 정도에서, 이 8040이 지금, 200일 이평선이에요. 2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까지 한 번만 더, 8040대입니다. 8040. 이때서 다시 한번 내려와서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짧게, 위에 이제 양봉 구름대 있죠. 양봉 구름대 하는데, 이 하단이나 상단, 중간, 이 정도까지 한번 올라와주는 여기까지 한번 수익을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120일 이평선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200일 20평까지 한번 밀려준다면 여기서 한번 짧게 어떤 매수 전략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80.40달러 선에서 단기로 매수해봐도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봤는데요. 어느덧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또 천명 마스터님께서 내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중요한 핫 이슈인 FOMC 의사록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까지 이에 대해서 또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공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1000명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에서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선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